결국은 방탄국회를 연출하면서 국회의원들은 특권 내려놓기를 거부했습니다. 추석 민심도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는 요지경 정치권, 전원책 변호사의 따끔한 진단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벌써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런데 요사이 참 정치판 돌아가는 걸 보면서 오늘 저에게 어떤 분이 예.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지금 예. 전화를 했어요. 예. 야, 방송에 나가면 네. 이 막말 좀 하지 말라고 얘기 좀 해달라. 막말 좀 하지 예. 말아달라고. 예. 정치판의 막말들이 예. 너무 좀 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근데 우리 사회가 정치판이든 무슨 판이든 간에 강자와 약자로 나뉘어져 있고, 예. 약자들이 이제 항의의 표시로 막말을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이 격해지면. 그런데, 정치판에 도는 막말은 사실 그게 아니고 다분히 의도적이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막말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예. 좀 막말을 하는 거죠. 예,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두고 벌어지는 이 막말 프레이드를 보면 사실 참 기가 막히는 거죠. 예, 물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뭐 막말을 해서 구속소에 올랐습니다만, 예. 또 우리 유가족들을 또 비하한 연예인도 한 명 있었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은 또 실수를 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이 막말에 있어서 이 공적인 상처를 주는 막말. 예. 근데 이건 우리가 강자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라 하는 어떤 직책, 그 직책에 앉아있는 분을 향해서 입에 못담을 험한 그러니까. 말을 사용을 한다든가 비하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 전체를 공격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우리 전체에게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예, 이화여대 3학년 학생, 내 특정 대학을 거론해서 뭐 한다면 네. 3학년 학생이라고 자신을 밝힌 사람이 대중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칭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막말을 마구 퍼붓거든요. 그 대학 3학년생의 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이 내가 뭐 형편없다고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네. 뭐 그 친구는 그 친구 나름대로 자기 어떤 판단 기준이 있을 것이고 자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을 공적인 발언으로 하면서 막말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전부 다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한다는 것은 이건 좀 지나친 것 아니냐. 예. 이게 전부 우리에게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 이래서 이 막말은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말에 의한 상처가 사실 비수죠, 비수. 예, 제가 비수처럼 꽂히는데 정치 오래가죠. 비평을 한 지가 한 10년이 훨씬 넘었고 사실 예. 우리나라의 진보 보수 이렇게 진보주의 보수주의로 나뉘어서 서로 간에 공격을 하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토론을 벌리고 하는 것은 사실 한 1 2년밖에 안 돼요. 2003년경부터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뒤였거든요. 예. 제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거의 매주 고정적으로 특정 방송에 나가서 이 100분짜리 토크쇼를 하면서 이 노 대통령을 아주 심하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단 한 번도 경칭을 사용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경어를 사용하고 경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실수를 했어요. 어쩌다가 발언을 하다 보니까 네.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똥꼬집을 부리고 있느냐 이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내가 아차 싶어서 방송을 마칠 때 내가 진행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을 향해서 제가 똥꼬집이라고 한 표현은 좀 지나쳤다. 사과를 드린다. 이랬더니 막 나중에 그거 한 번 더 쓴 것 아니냐. 똥꼬집이라는 말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그런 말조차도 저희들은 솔직히 신경이 쓰이는데 물론 저도 공식 지상파에서 북한 지도부를 두고 입에 못담을 험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와 이 문제는 다르거든요. 우리 공동체 전체에 상처를 주는 발언은 서로 간에 좀 자제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사회가 뭐랄까 막말 자체가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진영 논리 진영을 빠져서 그런 거죠. 분열되고 쉽게 말하면 상대의 존재를 인정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보주의의 제일 큰 미덕이 있다면 바로 진보가 늘 얘기하는 관용, 톨레랑스 아닙니까? 보수주의도 요사이는 이제 톨레랑스를 다 받아들여서 이게 우리가 다원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바로 관용이 하나의 핵심이거든요. 그걸 중국말로 하면 이제 화이부동.
우리가 다르지만 이제 함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역지사지할 줄 알아야 된다. 네. 이 상대의 입장이 될 줄 알아야 된다. 상대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만 서로 간의 정책을 이해하게 되고 정책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상대를 박멸할 대상으로만 봐버리니까. 예컨대 세월호 특별법을 거론을 할 때 보수주의나 집권 여당이나 혹은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위원회, 민간위원회에다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는 것은 헌법 체계, 형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위험성이 있다. 예? 이건 어떤 진영놀이에 빠져서 하는 얘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법률락을 하는 사람은, 법률락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유가족의 슬픔을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유가족이 수사권과 기소권에 직접 개입할 수 있어야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상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목적 지향은 다 똑같은 겁니다. 목적은 이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국가를 더 안전한 그 국가로 만들기 위한 이 목적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상대가 왜 저런 말을 하는지를 서로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죠. 그리고 정말 저것이 그 상대가 하는 얘기가 일리가 있고 저건 정말 어떤 경우에도 건드릴 수 없는 어떤 하나의 헌법적 사항이라든지 하나면 건드릴 수 없는 민주적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길을 유지하면서 네. 뭔가 방법을 그 점은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점조차도 인정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내 뜻을 관철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 자체가 비민주적 태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이 관용의 의미 자체를 잘 모르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관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회는 선진 사회일 거예요. 저도 제가 쓴 책에 관용이라는 한 장르가 있는데 네. 제가 그때 공부를 해보니까 이 관용이라는 것도 참 엄청난 분야로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관용, 용인할 수 없는 관용이라든지 뭐 정치적, 사회적 혹은 근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저만은 안 됐습니다만은 외국 사회는 LGBT라 해서 큰 문제가 되어 있는 소위 동성 결혼 문제. A는 레스비안, 네. G는 게이, 그 다음에 B는 바이섹슈얼, 네. B는 트랜스젠더 이거거든요. 그 백악관 앞에서 늘 이제 데모가 벌어지고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양쪽 진영이. 네. 그런데 이런 문제 같으면, 근데 진보주의는, 거기는 미국의 리버럴리즘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자유를 다 바탕으로 하는 범자유주의 진영이니까 이거 확대를 주장을 하거든요. 다 인정해주자. 동성결혼도 인정해주자. 근데 보수 진영은 아주 막 극렬하게 반대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서구의 진보주의는 또 그 반대를 해요. 서구 진보주의는 집단 논리, 집단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좌파들은 묘하게 동성애가 우리나라 좌파는 섞여 있습니다. 미국 리버럴리즘도 있고 또 그리고 서구의 사민주의자들도 있고. 예. 이 사민주의 그룹조차도 동성애를 막 지지를 하고 지금 아주 극렬하게 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뭔가 좀 제대로 공부를 하면 네. 사실은 우리 사회에 상대의 어떤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도 충분히 의견 집단을 해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세월호 사건도 그렇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막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 갈등이 절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권이 뭔가 예. 그 사회 갈등을 수렴하는 기능을 좀 해야 되는데 좀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또 역대 대통령들이 늘 사회 통합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이 통합된 사회는 그리 바람직한 사회가 아닙니다. 민주사회라는 것은 갈등이 늘 있기 마련이고 다양한 의견이 대립을 해야만 거기에서 좋은 정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면서도 위험성이 가장 적은 이 제도가 민주제도라는 건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는 어떻게든지 사회 통합이 되고, 스웨덴 같은 경우, 그게 발트해 연안에 우리가 복지 모델을 늘 우리 복지 교수하는 분들이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착오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그 사회에는 굉장히 사회 통합이 잘 되는 사회입니다. 이 루트교 신자가 80%에서 거의 한 90%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로서 이미 사회 통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네. 우리 사회는 종교도 다양하고, 또 누가 단식하면 또 동조 단식, 그런데 단식 반대하기가 말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정말 단식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주사회, 이 성숙한 민주사회에서 정치인이 단식하는 사회,
정치인이 단식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안디나 뭐 이런 분들이. 예, 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단식하다 죽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제발 그런 정치적 쇼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약자의 항의 표시라는 단식은 우리가 눈 감아줄 수가 있는데 정치인이 왜 단식을 합니까? 정치인이 그렇게 약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쇼입니다. 이 쇼하는 정치인들 우리 정치판에서 좀 없어져야 됩니다. 이 내가 특정 정치인을 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바로 광화문에서 지금 릴레이 단식을 하고 이 말씀 드리면 또 제 친구 꼴통이고 또 특정 이 정치 세력 공격하기 위해서 얘기한다는 건데 여든 야든 예. 국민 앞에서 쇼를 안 하는 그리고 진정성을 보여주는 그래야만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야당도 대한정당이 되는 것이지 쇼하는 정당은요 끝내 망합니다. 예. 그건 뭐 여론이 좋지 않았다. 내공이 없으니까 예. 쇼하는 거예요. 예. 가진 게 없으니까 쇼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이념과 철학과 정책이 뚜렷하면 쇼를 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늘 찾는 게 국민 소리 찾고, 그리고 상식 찾고, 상식 없으니까 상식을 찾는 거예요. 원래 상식이니, 국민이니 국가니 하는 것은 보수주의자들이 찾는 덕목입니다. 옛날 현대 보수주의보다도 전통적 보수주의자들, 이 찾는 덕목인데, 그런 얘기를 우리나라는 좌파들이 더 많이 찾습니다. 심심하면 상식, 그래서 예컨대, 이미 과거가 됐습니다만, 박은순 서울시장이 아름다운 가게를 했던 분 아닙니까? 이 시민단체의 대표였단 말이에요. 시민단체는 권력을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감시하는 사람이 권력자가 되는, 그게 상식입니까? 비상식이죠? 나 지금 박원순 시장을, 박원순 시장으로 비판하려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사건을 두고, 예. 그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을 거예요. 역사적 일이. 그 사건을 두고, 안철수 의원이 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당신은 국회의원이 아닌데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내공이 있었다면 다시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더 듣기 좋았겠죠. 그걸 상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분은 아직까지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좌초를 하게 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사항부터 네. 아직까지 이해가 부족하니까 네. 그럼 좌초를 하게 되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체포동의안 부결, 이거는 상식입니까? 오늘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나왔는데 제가 숫자를 적어왔습니다. 찬성 73, 예. 반대가 118인데 사실은 140이에요. 무효표가 그렇죠. 24죠. 무효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무효표가 이게 아니 붙자 아니 불자 이걸 예. 혼동을 했어. 근데 국회 규칙도 하나 좀 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붙자나 예. 아니 불자나 밑에 입구가 더 붙는 거 예. 그게 아니고 그냥 아니 불자를 쓰면 그것도 불자로도 발음하고 불자로도 발음하거든요. 이 불자만 쓰면 이거는 무효표다 이겁니다. 밑에 입구를 붙여야 된다. 나 이 규칙은 좀 잘못된 규칙 아니냐. 교회원들이 예. 그 입구자 붙이는 걸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그 앞에 또 서붙이는 것 같아요. 이게 그 표를 찍으러 네. 들어가는 속에 네. 서붙여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아니 불자만 쓰는 또 그런 양반은 또 어떤 양반이냐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든 그걸 다 합하면 140입니다. 사실상 반대. 사실상 반대. 찬성보다 두 배란 말이에요. 예, 예. 찬성보다 두 배란 말이에요. 이게요. 우리 정치판의 도덕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나는 이게 어제 수많은 방송에서 하루 종일 이걸 이제 비판을 하고 이랬는데 참 재밌는 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내가 오늘 이 어른을 좀 들고 까야 되겠는데 이분이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민이 비난이 비등하는데 그 비난 달게 받겠다. 네. 아니 이 일을 누가 만들었는데요? 김무성 대표가 만든 거예요. 방탄국회 없다. 김무성 대표가 만들고 박영선 대표가 만든 겁니다. 자유투표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딴 정책을 두고 대립하는 데는 크로싱 보트를, 그 자유투표를 절대 못하게 하면서, 당론투표를 하면서, 아니, 의원총회를 100번씩 열고, 연찬을 열고, 난리를 치고, 단속을 하고, 이래서, 당론투표를 하게 하면서, 이건 자유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이 자유투표 하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부결시켜라. 이 얘기입니다. 부결을 지시한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국민의 비난을 달게 받겠다? 그건 아니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더 글짝입니다. 새누리당을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뭔데 그러면? 예? 문재인 의원은 인정을 했죠. 예. 우리도 좀 잘못했다. 자기들은 뭔데?
이런 불합리한 일이 백조대낮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압니까? 공익이 사익보다 뒤처지는 사익이, 사적 이익이 공익보다 앞서는 국회. 이걸 뭐라고 예. 생각합니까? 국회가 아닙니다. 협회입니다. 협회. 협회. 협회란 말이에요. 이게. 이익집단. 그냥 이익집단이라기보다 그냥 공익집단이 이익집단이라고 아니고. 하기에는 예. 더 문제가 있는 협회죠. 마치 마피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피아들도 다 공적인 협회, 뭐 회사 네. 타이틀 다 붙이고 있어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마피아 패거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바로 협회라는 겁니다. 사익이 앞서는 협회. 국민들은 자기들이 대표라고 생각하고 보냈지만 그 국민들이 대표는 단 한 번도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 자기들 이번에 추석 보너스 380몇만 원 받아가는 것은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킨 것 아닙니까? 이게 많은 짓입니까?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그런 보너스 받아가고 이 동료 국회의원들이 이 범죄가 그냥 범죄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박 대통령부터 전 국회의원들, 전 언론이 국가 개조해야 된다. 이제 바꿔야 된다. 안전한 나라로 바꿔야 된다. 제일 먼저 등장한 게 뭡니까? 관피아 아닙니까? 관피아. 그러면서 이제 정피아. 당장 세월호 네. 사건만 하더라도 해수부, 해운조합, 한국선거, 해경 이게 거대한 커넥션이 돼가 있고 해경에는 심지어 유병헌 퀴즈가 있었단 말이에요. 정보수사국장으로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관피아 조직, 이걸 척결로 해야 되는데, 그 관피아 범죄 중에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이 범죄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유죄 판결 확정이 안 된 사건을 두고 범죄라고, 내가 네. 그거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칠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공인이니까 이 말은 감수를 해야 돼요. 송광호 의원은. 그것도 사선 국회의원 아닙니까? 이분이 이런 범죄를 저질러 놓고, 야당 국회의원이 출입하는 그 문 앞에 서서 일일이 인사를 하고 부탁을 한다고 인사를 한다는 것은 이런 난센스가 어디 있어요. 그 화면, 어제 텔레비전 화면에 보니까 평소에 강성 발언을 하고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마치 몸을 불살을 떠난 네. 표정을 짓던 국회의원들이 그 웃으면서 송광호 의원하고 일일이 다 악수를 하더구만요. 내가 그걸 보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저렇게 사익에 앞서는 자들이 평소에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눈에 빛을 내면서 정의를 찾고 진리를 찾고 했느냐. 송광호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겠다. 근데 받으러 갈 방법이 없다. 지금 뭐 제도가 문제다. 아니, 지금. 체포 동의안 통과시키면 영장실질심사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영장 기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본인은 국회에서 읍수를 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의안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예. 회계 중에 불체포 특권은 어제도 수많은 이게 그 네. 법률가들 또 이게 우리나라 지성들이 그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회계 중 불체포 특권은 사실은 정치적 탄압으로 구속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네.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검찰에서 그 수사를 하면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서 사법부가 판단을 하도록 하고 저게 정말 억울한 것 같으면 국회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국회에서 결의를 해서 회기 중에 석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럼 그걸 사용을 하도록 해야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불체포 특권이에요. 그게 예. 정말 우리 동료 국회의원인데 이건 정치적 탄압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국회가 의결을 해서 석방을 요구를 하고 그걸 가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제대로 된 불체포 특권인데 이건 처음부터 방탄국회란 말이에요. 김무성 대표가 방탄국회 절대 안 하겠다. 약속을 하고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첫날 국민의 비난이 비등하는데 그걸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비난을 달게 받겠다. 그 달게 받는 방법 뭡니까? 그 송광호 의원 당장 제명시켜야죠. 당에서. 본인도 대표직을 사퇴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 그렇게 시견을 했으면 큰 정치인이 되려면 자기 아픈 것을 잘라낼 수 있는, 썩은 데를 도려낼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죠. 정치인이 미덕이 뭡니까? 지식과, 그리고 용기, 절제, 그리고 결단력, 용인술 이런 거거든요. 예.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바탕을 둬야 되는가 하면 선에 바탕을 둬야 됩니다. 도덕에. 도덕성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4등목 얘기할 때 4등목 용기, 지혜, 절제,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예. 결국은 선을 위한 거예요. 선한 정치. 공공선. 예, 착한 정치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우리 정치에 있어서 정말 이게 썩어 빠지는 건데, 정치인이 명예로 먹고 사는 직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명예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자기의 그 권력, 혹은 그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직업 정치인을 왜 많이 비판하는가 하면, 정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직업 정치인을 비판하게 돼요. 직업 정치는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생계의 수단으로서 정치를 하거나, 혹은 정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거나, 그래서 결국은 권력만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직업 정치인이. 예. 우리가 후진적 민주주의에 있어서 독재를 하고 부패를 하고 하는 이유는 바로 직업 정치인이 독재고 직업 정치인이 부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 정치인을 공격을 하는 건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국민을 대표하는 무릇 국회의원 정도 되는 정치인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도덕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정치인들, 이번에 어제 그저께 한 짓을 보면 도덕성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는 겁니다. 이거는 도덕성과는 한참 떨어져가 있다. 쉽게 말하면 기본이 안 돼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이. 이런 국회 놔둬서 뭐 하느냐? 이런 국회 이런 국회를 놔둬서 뭘 하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에게 짐이 되고, 국민에게 지배 계급밖에 안 되는, 이 좌파들이 흔히 계급 소리 많이 하잖아요. 예. 우파는 계층 소리 하고. 지배 계급이란 말 좌파가 얘기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자기들이 무슨 정의를 찾고 진리를 찾고 도덕을 찾느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차제에 무슨 국회의원들이 무슨 예, 특권 예. 내려놓고 무슨 아예 결의문 하나 채택하든지. 가장 나쁜 간신배가 예. 어떤 간신배냐? 진실을 알고도 그 진실을 감추면서 거짓을 말하는 자들. 예? 그게 가장 나쁜 간신배입니다. 내가 우리 정치들 오늘 들으면 내 욕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찬성표를 던진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진실을 빤히 알면서 진실을 감추고 거짓을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국민의 대표로 일어난 우리 민주정치는 정말 요원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국회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되면 진짜 난감하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 난감합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난감합니까? 맨날 보는 동료 의원이고.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바로 그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털면 다 틀린다. 예? 털면 다 틀린다는 겁니다. 털면. 옛날에 히틀러 치하의 괴벨스라는, 히틀러도 선진의 귀재인데, 괴벨스가 선진의 귀재 아닙니까? 네. 이 괴벨스가 나에게 한마디만,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한마디만 가르쳐달라. 내가 언제든지 그 자를 감옥에 보낼 수 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그 한마디로서 그 자를 완전히 지옥에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우리 정치인이 그만큼 누군가가 저 자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마음먹으면 털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또 뭐랄까, 검찰 권력과 정치 권력의 이런 다툼이랄까요? 검찰 권력에 대해서는 아주 똘똘 뭉쳐서 뭔가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중수부 없애자는데 예. 우리 정치인들이 여야가 전부 다 합세를 했습니다. 이 참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게요. 네. 지금 이게 다 그 연장선인 것 자기들이 같아요. 가령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할 것 없이 중수부를 전부 다 잘 써먹었어요. 다 잘 써먹었단 말이에요. 잘 써먹고 막상 자기들이 야당을 해보니까 저 중수부가, 중앙수사부가 눈에 까치란 말이에요. 이 검찰총장이 권력자, 통치자의 명령을 받아서, 보이는 명령, 안 보이는 명령이 있겠죠. 명령을 받아서 언제든지 정적을 죽이는데 먼지를 털 수 있는 곳이 바로 중수부입니다. 라고 인식이 예. 돼 있는 거죠. 네. 인식이 되게 실제 그랬고, 과거에. 그걸 네. 우리가 완전히 부인 못하죠. 네. 왜 그런가? 틀면 다 틀리니까. 깨끗한 놈을 잡아가지고 오물을 뒤집으셔서 감옥에 보내는 거라면 우리가 그건 참 억울하다 이러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구속돼서 최근에 무죄로 나온 사람은 정두원 의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 다 처음에 잡혀갈 때는 나는 억울하다 크고 방방거리고 이래서 다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죄송합니다 다 그러잖아요. 고개 푹 숙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검찰 수사관과 같이 차를 타고 구치소로 가는 게 관례이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봐왔잖아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틀리면 누구나 다 틀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정치 권력이 누굴 가장 겁을 냅니까? 과거에
이 야당이 왜 국정원을 저렇게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지 아닙니까? 과거에 이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예. 이 정보부 요원들이 남캐릭터는 귀신이니까 국내 정치에 일정 부분 가람을 하게 되면 예? 야당 국회의원들의 자료는 수도 없이 올라오거든요. 내가 옛날에 아주 옛날입니다. 이 말 잘못하면 이것도 큰 문제 나는데 결론적으로 옛날에 대통령을 아주 지근거려서 보좌를 했던 분 얘기를 들으니까 대통령 책상의 아침 위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정보부 자료, 경찰 자료, 다 도청하고 검찰 자료가 다 올라와요. 예. 모든 자료가 올라오는데 경찰 자료가 솔직히 제일 재밌고 시시콜콜한 게 워낙 많으니까. 예. 그리고 여성 문제가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정보부 자료가 재밌다는 겁니다. 돈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예. 검찰 자료는 맹탕이 많고 그냥 법률적인 어려운 얘기만 있으니 이건 제껴놓고 예. 그래서 경찰 자료와 검찰 자료를 읽으면서 다 중요한 것은 찢어서 서랍 속에 다 넣어놓는 거예요. 언제든지 권력자는 네. 통치자는 칼을 휘두를 수 있다. 예? 이러니까 전부 다 헤매게 되는 겁니다. 통치자들에게. 예. 독재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가 깨끗하고 도덕에 자신이 있으면 독재가 있을 수가 없고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왕적 대통령 누가 만들었는데요? 우리 헌법대로만 하면 예. 우리 대통령 큰 힘 없어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은 인사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전부 다 잘 헤매는데? 정치 권력이든 관료든 왜 헤매는데요? 하나는 인사권 때문에 헤매고 하나는 자기의 군인들을 워낙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예요. 알겠습니다. 예. 국회의원 박자가 스스로 깨끗하면 두려울 게 없죠, 사실. 그렇죠. 자기가 도덕적으로 깨끗한데 네. 왜 헤매야 됩니까, 권력에? 네. 그럴 리가 없죠. 국회의원들은 각 개인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에요.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입니다. 자기 지역 주민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이에요. 각 개인이.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